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제 경비원의 교육인데, 이제 신임교육 과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것도 좀 잘 봐야 돼요. 일단 좀 두렵긴 하죠. 자, 신임교육은요, 경비원 교육이거든요. 24시간이에요. 일단 총 24시간을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이론 교육이 4시간, 그리고 실무가 19시간. 기타인데 기타는 이제 입교식 평가 수료식 1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해서 24시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면 여기에 경비업법이 들어가죠. 경비업법. 법은 경비업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청원경찰법이다, 뭐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 또는 헌법이다,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 이 경비업법만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범죄 예방론이 들어가고요. 범죄 예방론. 그다음에 이 시설 경비 실무가 들어가요. 시설 경비 실무. 그럼 보시면 이건 이제 쉬운 게 뭐냐면 시, 호, 신, 기 이렇게. 아무튼 여기에 이제 특수 경비는 없는데 실무가 들어가는데 시설 경비 실무, 호선 경비 실무, 신변보호 실무, 그리고 기계 경비 실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고 예방 대책, 테러, 그다음에 화재, 응급 조치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체포 호신술이 들어가요. 예, 체포 호신술. 그다음에 장비 사용법이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뭐 무기 사용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직업 윤리 서비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을 보면 뭐 대체적으로 다 이제 2시간인데 지금 이제 3시간씩 들어가는 게 이제 3개가 있죠. 다 2시간이지만 이 3시간 이제 사고 예방 대책. 그다음에 체포 호신술. 이 체포 호신술이 3시간 들어가요. 그리고 윤리가 3시간 들어갑니다. 체포, 윤리, 그 다음에 사고 예방. 이게 3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2시간이에요. 수료식 1시간이니까 이렇게 시간까지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일반 교육은 이제 신임교육 교육 시간이 이제 24시간이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연도별 계획 수립을 합니다. 누가 수립하죠? 경찰청장은 일반 경비원의 신임교육 실시를 위해서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요.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기관, 단체 교육계획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누가? 경찰청장이 연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료증을 주는데요.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기관, 단체의 장은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이수증을 줘요. 이수증을 누가 준다고요? 여기에 보면 신임교육을 맡은 단체장이 주는 것이지 경찰청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수증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자는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때 경비원 명부에 이걸 기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 비용은 여기 일반 경비업자가 부담합니다. 물론 이게 경비원이 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받을 때에는 그때는 경비원이 부담하겠지만은 그다음에 직무교육이 있어요.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 경비원에게 이게 경비업법에 정하는 경비지도사가 수립하는 교육교육에 따라서 매월 이제 행정안전부령이에요. 행정안전부령. 그리고 4시간입니다.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경비 직무교육 과목은요. 일반 경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 그다음에 실무 과목, 그리고 정신교양으로 해서 여기 있죠. 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원래 신임교육은 24시간, 그리고 직무교육은 4시간 이렇게 가죠. 자, 다음 보실까요? 이제 특수 경비원이에요. 일반 경비원은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경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특수경비원 교육입니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하여금 신임교육이랄지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특수경비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수경비 신임교육 받지 아니한 자는 종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임교육을 받아야 종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보면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벌칙 규정이 있어요. 특수경비업자는 이제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에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그러니까 교육비용은요 특수경비원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특수경비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경찰교육기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기관, 단체에 실시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제 교육 시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교육기관 입회 보시면요, 이 경찰 공무원이 입회한다. 앞에서요 일반 경비원은 이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 경비원이지 여기다 기계 경비원이라고 쓰면 안 돼요. 특수 경비원을 교육할 때는 일반 경찰 공무원을 입회하여 지도 감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 입회하는 것은 특수 경비원 교육이지 일반 경비원이 아니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대상자 이제 제외자가 있어요. 보시면 채용 전에 3년이죠. 3년 이내에
3년 이내 특수경비업무를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교육 대상자의 제외와 관련된 거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일반 경비원 제외 사유하고도 비교해서 잘 보시고요. 3년 기억하십시오.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 과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일반 경비원은 24시간이었다면 여기는 88시간이에요. 88시간. 신임교육 과목 시간은 역시 행정안전부요. 이게 대통령령이 아니에요. 이론, 실무, 기타 시간 이렇게 해서요. 총해서 88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 교육이 일단 15시간이야. 이론 교육이 15시간인데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죠. 아까 이제 이 경비업법만 있었잖아요. 일반 경비원.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청원경찰법은 일반 경비원은 없죠. 이제 그 내용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헌법하고 형사법이 있어요. 헌법, 형사법.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반 경비원은 없고요. 그리고 특수경비원만 있어요. 인권, 경비 관련 범죄, 현행범 체포에 관한 규정인데, 자, 그러면 특수경비원만 있는 게 뭐라고요? 경직법, 그리고 청원경찰법, 헌법, 형사법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은 이게 법이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8시간이에요. 8시간. 그리고 헌법, 형사법 2개니까 4시간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이제 그 일반 경비원은 경비업법이 2시간이었잖아요. 범죄 예방론이 또 3시간입니다. 여기는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신교육 들어가고요. 테러 대응 요령, 그리고 폭발물 처리 요령, 그다음에 화재 대응법, 응급처치법, 분사기 사용법이 들어가고요. 그죠? 그다음에 출입 통제 요령, 예절 교육. 그다음에 보시면 기계 경비 실무가 여기 들어가죠. 기계 경비. 이게 공통되죠. 앞에서 일반 경비원의 기계 경비 실무가 있잖아요. 지금 특수 경비원인데도 이 기계 경비 실무가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건 없죠. 시설 경비, 그다음에 이제 호송 경비, 신변 보호 실무는 없는데 기계 경비 실무가 들어간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정보 보호 보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설 경비 요령은 여기에 들어가죠. 민간공. 그다음에 총포 조작도 들어가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게 2시간인데 이게 테러가 4시간이고요. 여기 폭발물은 6시간이에요. 폭발물은 6시간. 그리고 화재 대응 3시간. 그리고 응급처치 3시간. 그다음에 분사기, 출입통제. 이게 3시간이 많죠. 여기는. 여러분 2시간짜리를 보시면 여기 정신교육이 2시간이에요. 그리고 테러 대응이 4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시간이죠. 그리고 예절 교육이 2시간이죠. 그리고 기계경비 실무가 3시간. 그다음에 정보보호, 보안이기 때문에 여기는 6시간. 6시간짜리가 지금 2개 있죠. 폭발물 처리와 그리고 정보보호 이렇게 들어가요. 그다음에 시설경비 요령이 있는데 이게 야간교육법에서 4시간. 그리고 또 민방공이 6시간이 있습니다. 총포 조작이 3시간이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사격이 있어요. 사격. 여기에 사격은요. 특수경비원은 무기 소지가 되니까 사격이 들어가는데 민간경비원은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사격이 8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체포호신술. 체포호신술 5시간. 그리고 관찰 기록기법 3시간. 그리고 입교식이 아주 4시간입니다. 요거는 1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죠. 요게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이게 88시간이죠. 총해서 88시간. 총해서 88시간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과 단체의 지정입니다. 신임교육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는 일정한 기관에 경찰청장이 지정을 요청을 해요. 경찰청장이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의 동안 규정에 지정한 요청을 받을 때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이제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대우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지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이 아니고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 파견 조정인데요. 지정을 받은 기관 단체는 신임교육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여기에 시설물 이용이랄지 전문적인 소양을 경찰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죠. 이렇게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경찰관의 입회하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임교육에 파견 요청할 수 있다. 자, 교육증을 교부하는데 신임교육기관이나 단체 의장, 이게 경찰청장이 아니에요. 신임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이수증을 주는 겁니다. 이수증은 바로 교육을 한 기관이나 단체장이 이렇게 교부를 해줍니다. 넘어가시죠. 이제 경비원 명부의 사실 기재입니다.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을 때는 명부에 기재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에요. 앞에서 이제 일반 경비원 직무교육이 4시간이었잖아요. 이제 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경비 지도사가 수립한 교육 계획에 따라 매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과목은 이제 일반 경비원 직무에 필요한 이론, 실무, 정신교양으로 해서 6시간이에요. 여기 6시간. 4시간이 아니죠. 일반 경비원은 4시간이었는데 여기에 특수경비원은 6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 잘 기억하시고요. 88시간에 6시간. 그리고 일반 경비원은
24시간에 4시간 이렇게 되죠. 그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법은 교육인데 이제 신임교육이 들어가요. 교육 대상입니다. 청원경찰법이야. 지금 이제 일반 경비원 교육, 그다음에 특수경비원 교육,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명된 사람을 알건 경비구역에 배치되기 전에요. 배치되기 전에 교육기관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경찰 교육기관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한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하시다. 원래는 어떻다고요? 배치하기 전에 해야 되지만 부득이할 때는 임용 후에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그러니까 배치하고 임용 후 1년이에요. 1년 이내. 그러면 뭐냐면 배치 후 1년 이내가 아니라 배치했을 때 임용 후 1년 이내죠. 임용 후 1년 이내 교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면제인데요. 이제 경찰, 이제 의무경찰도 포함합니다. 의경도 포함합니다. 청원경찰로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3년 이내에 임용됐을 때는 신규교육을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청원경찰, 의경으로 이제 퇴직 또는 이제 뭐 제대겠죠. 그리고 나서 3년 이내는 신규교육을 면제해 준다. 교육 시간은요, 정신, 학술, 실무교육, 술과 포함해서 이제 76시간이에요. 근데 2주로 해요. 2주 받아야 돼요. 76시간. 자, 그러면 일반 경비원은 24시간, 특수경비원은 88시간, 청원경찰은 76시간. 근데 여기는 2주 이내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죠. 이렇게 숫자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직무교육을 보겠습니다. 청원주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일반 경비원은 같죠. 일반 경비원도 직무교육이 4시간. 그리고 청원경찰도 4시간. 특수경비원은 6시간이었죠.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관할 경찰청 교육 실시인데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을 소재지로 관할하는 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장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원경찰에 이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장이 이제 그러면 이제 경찰 공무원을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넘어가시죠. 이제 문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이제 문제는 뭐 쉽게 좀 많이 풀려요. 이제 근데 중요한 문제들이요. 기계경비와 반대가 뭐였어요? 인력경비였어요. 인력경비. 그러면 기계경비, 인력경비는 경비원이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기로 하는 것이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기계경비는 순수 무인 기계경비와 혼합 기계경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 순수 무인 기계경비는 없다고 그랬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CCTV를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고요. CCTV를 통한 불법 침입자 감지는 기계경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일단 CCTV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경비원이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인력경비는 야간의 경비활동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요? 그렇지 않죠. 이게 야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기계경비죠. 기계경비는 안 졸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계경비가 야간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인력경비는 아무래도 이렇게 뭐 피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성이 떨어져요. 일정 구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범죄 등의 예방, 고객, 인적 물적 확보하는 인력경비. 그렇죠. 이게 순찰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력경비겠죠. 순찰은 인력경비의 내용이었어요.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번 보면 기계경비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요. 5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은 경찰력 운용의 효율성이 장애가 되죠. 그렇죠. 이게 고양이 때문에 또는 쥐 때문에 이게 경보기가 울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또 출동을 해야 되면 정말 또 필요한 경찰관이 못 가잖아요. 다른 일에.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야간에 경비경찰의 제약을 제약을 받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야간에 제약을 받는 건 인력경비죠. 기계경비는 오히려 야간의 효율성이 높죠. 5경보 방지를 위한 유지, 보수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5경보 때문에 또 이게 비용, 출동도 하고 또 비용도 들고 보수 비용도 들고 이렇게 되겠죠. 계약 상대방에게 기기의 사용 요령, 운용 체계에 관해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게 왜냐면 잘못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설명할 의무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주체에 따른 거야. 이건 뭐죠? 주체에 따라서는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예요. 뭐냐면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기계가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체에 따라서는 인력경비와 기계경비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상주는 뭐야? 이거죠. 인력이죠. 그다음에 무인 기계, 이건 기계죠. 기계. 신변보호는 인력이죠. 그 다음에 순찰은 인력이라는 거죠.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무인 기계는 기계경비예요. 그러면 주체에 따라서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로 나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기계 경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력 경비다. 이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기계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봐요.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 비용이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장기적으로 절감이 돼요. 단기적으로는 들죠. 왜냐하면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돈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력 경비의 경우에는 이제 월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퇴직금도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계 경비가 비용이 절감이 돼요. 적용 대상은 상주, 요인, 이거는 뭐예요? 인력 경비 아니에요. 이거는 인력 경비입니다. 인력 경비.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이 기계 경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상주, 요인, 경호, 혼잡 경비, 이거는 경비원이 하기 때문에 이건 인력 경비입니다. 화재 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화재 예방이랄지 이런 시스템과 같이 할 수 있고요. 기계 경비 시스템의 3대 기본 요소로 불법 침입자의 감지, 경고, 그 다음에 이제 감지 경고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침입자에 대한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침입행위에 대한 대응,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불법 침입에 대한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계 경비의 경우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 감지해가지고 이렇게 송신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송신이라는 게 이제 감지를 했다, 송신으로 전달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송신을 하겠잖아요. 이제 수신을 해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출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감지 경고, 그 다음에 전달, 그 다음에 대응, 이렇게 갑니다. 기계 경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인력 경비와 비교해서 기계 경비의 장점이에요. 기계 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거.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렇죠. 기계니까. 여기 경비원의 경우에는 여기 뭐 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명 피해 문제가 생기는데 기계 경비는 인명 피해는 줄일 수 있죠. 장기적으로 비용은 절감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설비가 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잠재적인 범죄자의 경고 효과가 있죠. 그렇죠? 이게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이게 경고 효과가 있어요.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아니죠. 이거는 인력 경비죠.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인력 경비의 문제고, 지금 기계 경비는 기계로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잖아요. 특히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절도 강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은 CCTV 다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직원이지만, 근데 그 절도범, 강도범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계속 보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튼 기기, CCTV랄지 이런 거는 바로 이게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로 인력 경비겠죠. 바로 옆에 경비원이 있다면 바로 이제 출동을 할 거니까요.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기계 경비 시스템 계속 물어봅니다. 옳은 건 뭐냐? 경찰 관서에 직접 연결하는 경비 시스템은 오작동 시 경찰력을 낭비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일단 맞네요. 그다음에 대처 요원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하여 각종 물리적 보호 장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침입에 대한 정보 전달 과정이다. 보세요. 연락을 해서 이게 작동을 한다. 이거는 이게 대응 과정이죠. 대응 과정이에요. 전달이 아니라 일단 출동을 해야 되잖아. 연락을 해서 지금 작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대응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경비업법령상 관제시설에서 경보를 수신하여 늦어도 몇 분이었죠? 기억나시나요? 25분이었죠. 25분 이내에 도착해야 됩니다. 기계경비 시스템은 불법 침해에 대한 감지 경고, 그 다음에 이거죠. 전달이죠. 이제 감지 경고고, 그 다음에 전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응이죠. 이게 이제 일이 가야 되겠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일단 감지 경고 다음에 전달이 오면, 그 다음에 대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은 바로 대응 단계다라고 물어봤죠. 전달이 아니라. 답은 1번이었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기계경비에 대한 장단점도 물어봤어요. 거의 매 시험 나와요. 그러니까 기계경비의 인력경비는 유지 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과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그렇죠. 맞죠? 단기적으로 비용이 적게든 그렇지 않죠. 장기적이죠.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시간적 취약대인 야간에 경비 효율이 감소되나요? 그렇지 않죠. 기계경비는 야간에 효율이 증가해요. 인력경비가 야간에 줄어든 거죠. 감지 장치의 경우에 감지 기록 유지가 어려워 사후의 범죄의 수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CCTV 찍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쓸 수도 있고 수사 단서로 쓰여서 수사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인력 경비와 비교해서 역시 또 기계 경비의 장점을 몰았어요. 볼 수 없는 거.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죠.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죠. 왜냐면 기계로 하니까 24시간 동안 조건을 지속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안 줘라 기계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감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인력 경비는 어때요? 피곤하죠. 어떻게 24시간 계속해요. 그다음에 고객과 친밀한 이게 답이죠. 고객과 친밀은 뭐예요? 인력 경비죠. 인력 경비. 기기가 친절한가요? 친밀한가요? 그렇지 않죠. 인력 경비가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할 수가 있죠. 답은 4번이죠.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기계 경비 시스템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이제 문제를 보다 보니까 훨씬 이렇게 출제되구나. 공부하는 방향이 좀 잡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론을 보고 이제 문제를 봤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는 거꾸로 문제를 보면서 이론을 정리해 가시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알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기계 경비업자는 경비 대상 시설의 장소에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확인을 하고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죠. 이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 경비업자는 관제 시설 등의 경보를 수신할 때는 경보를 수신할 때로 늦어도 20분, 25분이었죠. 25분. 앞에서는 30분 이렇게 틀리게 됐고 여기는 20분 틀리게 됐죠. 여기 살짝만 바꿔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계 경비 시스템 구성 요소가 있었죠. 일단 대상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 관제 시설. 관제 시설이라는 게 감지기, 송신기, 수신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기계 경비 원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관제에서 이렇게 CCTV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출동을 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출동 경비원을 두거나 이렇게 관제 경비원을 둬서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경비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순수 바로 기계 경비는 없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기계 경비 시스템 운영 목적은 도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거다. 그러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기계 경비의 오경보호 폐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 뭐냐? 실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계 장치의 자체 결함, 이용자의 부적절한 작동, 미세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오경보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오경보로 인한 헛출동은 경찰력의 효율성을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위험이 없는데도 출동을 해버렸다. 그러면 실제 위험 상황에서 경찰 출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효율성 저하가 된다는 거고,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한 유지, 보수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경보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은 경찰관서에 직접 연결하여 기계경비 시스템을 운영 확대하도록 명령을 발령하였다. 근데 직접 연결하면 안 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헛출동으로 운영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관제 경비원이 뭐 확인하고 별일 없으면 그냥 끝내야지. 경찰로 다 연결이 돼버리면 경찰이 출동을 계속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헛출동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계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경보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제 기계 경비가 많다 보니까 이게 오경보는 계속 많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화재 예방과 같은 시스템 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인력 경비에 비해서 현장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죠. 그죠?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인력 경비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현장 중에 바로 가는데 아무래도 그 시설 기계 경비는 어때요? 25분 내에 25분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장의 신속한 대처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인력 경비에 비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오경보 문제가 좀 생기게 되고 그렇죠. 정답은 1번이었어요. 완전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 이제는 앞에서는 이제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 이렇게 봤다면 이제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예요. 그러면 이 계약 경비가 많죠. 자체 경비는 이제 청원 경찰 등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고, 여기 계약 경비의 경우에 경비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체 경비는 계약 경비에 비해 사용자에게 충성심이 높다? 그렇죠. 자체 경비의 경우는 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심이 높죠. 근데 계약 경비의 경우는 경비 업체 직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심이 낮을 수밖에 없죠. 자체 경비는 경비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업체와 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으로라는 거는 계약 경비죠. 계약 경비. 계약 경비예요. 이거는 계약 경비고요. 그다음에 계약 경비는 직접적 고용 안정성, 직업적 안정성 이렇게 자체보다 이익수익이 낮다? 자, 아니죠. 이게 반대죠. 오히려 이게 직업적 안정성은 이 자체 경비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이 낮은 것은요 자체 경비예요. 근데 계약 경비는요 경비 업체들이 있죠.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계약 경비는 기업체 등의 조직 내 자체적으로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이제 자체 경비죠. 자체 경비가 되겠어요. 조직화돼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무튼 직원으로 채용하는 건 자체 경비. 그리고 경비 업체와 계약을 통해 가지고 경비를 해주는 걸 계약 경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계약 경비와 비교해서 자체 경비의 장점이 이게 이제 자체 경비의 장점을 물어봤어요. 청원 경찰 생각하면 돼요. 어찌 하는 건데 이직률이 낮죠. 보수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질이 우수한 그죠. 보수가 높으니까 당연히 자질이 높은 분들이 오죠. 인사 관리나 행정 관리에 용이하다 했는데 이제 아니죠. 이게 이제 자체 경비의 경우에는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관리에 또 치중을 더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계약 경비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비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설에서 굳이 인사 관리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 경비의 경우에는 인사 관리, 행정 관리를 다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죠. 경비원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체 직원이니까 통제는 강화시킬 수 있죠.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계약 경비의 경우에 질병이나 해임 등으로 인한 경비상의 발생 시 인사 관리와 행정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로 바꿔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게 신분이 보장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경우에 해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관리, 행정 관리가 자체 경비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계약 경비가 쉽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유의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죠. 여기에 이제 보시면 민간 경비의 이제 조직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민간 경비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4개죠. 자, 첫 번째 자체 경비는 이제 개인, 기관, 기업 등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신들의 보호 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경비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계약 경비는 개인, 기관, 기업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신의 보호 대상에 대해서 외부와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다. 맞죠? 이게 계약 경비고 청원 경찰은 자체 경비죠. 그죠? 이게 이제 채용하는 거니까 현행 경비업법은 계약 경비를 전제로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계약 경비업법에 시호신 기특 있잖아요. 이제 시설 경비, 그다음에 호송 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전부 다 경비업체, 경비업을 법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경비예요. 전부 다 계약경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거니까 4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계약경비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경비업법상 기계경비는요 오늘날 가장 많이 이제 행해지고 있다. 아니죠. 오히려 오늘날 가장 많은 건 인력경비였죠. 인력경비. 지금 경비원으로 쓰고 있는 게 많아요. 최근에 기계경비가 늘고는 있지만 순찰 서비스는 고객의 시설물에 대한 내외의 순찰을 형태다. 그렇고요. 경보응답 서비스는 보호하는 지역 내에 설치된 경보 감지 장비, 중앙 통제 시스템에 연결이 돼가지고 응답을 해주는 거 맞고요. 사설 탐정은 개인 조직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주 업무로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어떤 이제 공인 탐정 제도로 이제 운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설 탐정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죠. 자체 경비 서비스와 관련된 옳지 않은 거. 비용 면에서 계약 경비가 자체 경비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체 경비는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청원 경찰의 경우에 비용이 더 많이 나가요. 이 계약 경비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 경비가 비용이 더 적죠. 그래서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청원 경찰을 사용하는 빈도가 축소됐다. 이렇게 봤잖아요. 자체 경비원은 계약 경비원보다 회사 고용주에게 높은 충성심. 그렇죠. 직원이니까 충성심이 높죠. 자체 경비원은 고용주에서 조직구 구성원으로 채용된다. 그렇죠. 이렇게 조직구 구성원으로 채용된 게 자체 경비원이고 계약 경비원은 계약에 의해서 이제 와 있는 거죠. 자체 경비원은 경비 부서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회사 운영, 매출, 인사에 관한 지식이 높죠. 그렇죠. 이렇게 안정성, 직업 안정성을 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자체 경비원입니다. 계약 경비가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여기 보면 다음 설명 중 경비부서의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어요. 보시면 경비원의 감독, 순찰은 왜 하는 거야? 예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상 역할이에요. 화재, 경비원은 안전, 교통 통제 이런 것들은 예방상 역할이죠. 예방상 역할. 그럼 밑에 해설을 보면 이렇게 경비 책임자 역할이 있잖아요. 경영상의 역할. 경영상의 역할은 뭐였어요? 이게 기획, 조직 통제, 감독 이런 것들이 경영이었죠. 자, 그리고 관리자의 역할을 보면 관리자는 뭐예요? 예산 관리.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예산이나 교육, 훈련이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예방이라는 게 순찰, 손다지, 교통 통제한다지 이게 예방이고, 조사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감시를 하고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조사상 역할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이제 경비 관리 책임자의 이제 조사상의 역할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보시면 기획은 뭐였어요? 경영상이었죠. 경영상의 역할이었고요. 예산은 뭐였어요? 관리죠. 예산 관리. 그다음에 사무 행정도 관리죠. 관리상의 역할이에요. 감시, 그다음에 규칙 위반 이게 조사죠. 이게 조사와 관련돼요. 감시, 회계. 회사 규칙 위반 확인 이런 것들은 바로 이게 조사상 역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혼잡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그러니까 군중이 모였을 때 이런 예방하기 위한 거고요. 맞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 행사에서 안전사고 대비하는 기술, 이것도 혼잡 경비 맞죠? 우리나라는요, 경비업법에 혼잡 경비를 한 요런 규정 그렇지 않아요. 경비업법에 뭐가 있다? 시, 호, 신, 기, 특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뭐냐?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혼잡 경비는 없죠. 혼잡 경비는 공경비인 경찰관이 하는 경비에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 혼잡 경비를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다는 거죠. 교통 유도 업무가 대부분 여기에 차지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